이거 방금 톤내 볼까? 이거 녹화 거야? 교수님, 이 정도만 이렇게 녹으면 좀 보기 좋아요. 여기 좀 있으시는 거. 여기 같이 세워줘 보면. 방금 거기다 하시면 안 돼요. 일로 갖고 오세요. 여기다 같이 뒤로 놔보고 싶어. 빠지세요. 살살 말해. 이걸 여기 같이 놓고 그냥 눌러놓으면 돼요. 네. 이주천 교수님 영상 알고 있으니까요. 요거 눌러보래요. 지금. 누르면 돼요. 이거 지금 누르시다고. 지금 썸네일 할까? 10초. 그냥 12 이제 방송. 근데 아까 어떻게 회전이 됐어? 성격이 큰. 그것도 뭐 오늘 영세잖아. 제 삭발식 하지 울것 같아요. 울어도 돼. 나도 머리 깎으면 울 것 같아. 머리 깎으면서 울 것 같아. 삭발해야 돼. 안 가는 게 내일 삭발할 거야? 신청했지. 알고 있어. 그러면은 신청한 거 알아? 아유 그 형님하고 매일 통화하잖아. 내가 다 해주고 있는데. 뭐야 그. 내가 안 갈까? 나 눈물 나와서 어떡하냐. 왜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안 깎을 거야? 어? 아니 이 머리 이렇게 길러서 뭐? 아니야. 내 생각없이 안 가야겠다. 나놀것 같아. 내가 다 찍었을게. 내안 가는 게 아씨. 아니 뭐 천창영 공지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하도 삭발했지. 근데 나는 삭발 내가 눈물 나와. 나 못 볼 것 왜냐면 나 같아. 요즘 잘 울거든. 왜냐면 막 이거 그렇지. 하도 나오니까 우리가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 근데 변하는 건 별로 내가 없잖아. 그거 보면서 오히려 나안 찍어. 그래서 나 요즘 지금 방송 나가는 거야 지금. 형님 돌아가신 데다가 국가에서 죄송한 거 하기로 해서 멘탈도 깨지고 이제 방송 시작 준비. 그래도 왜 2분 남았어. 스톱. 현장도 안 나오냐고. 회장님 전화도 안 받았었거든요. 멘탈 나가가지고 방을 접을까 하고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래 사람이 방송 더 해야지. 이제 방송 시작해야 되니까. 사장님한테 방송 더 해줘야. 회장님이 방송을 이렇게도 꺼버리시더라고요. 그러시니까 며칠 전에 울면서 방송하시는 회장님이 자, 여기에 마이크가. 1년에도 못하고 그런다고 마이크 라인. 오늘 라인이 보험금 갔다 오는 게 보험금 받아갖고 3년을 하고 중학교 한다고. 저는 홍보수화전은 저는 하고 왔거든요. 단장님하고. 유튜브들은 2분 전이니까 스타트 누르세요. 다들 방송 켜주세요. 자, 시작하시면은 좀 일단 주변에 좀 조용히 해주시고 유튜브들이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예상한 대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너무 많지도 않고 딱 알맞게 유튜브를 수업이나 과정에서 제일 계신 분들이 방청객들이 딱 알맞게 오셨네.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가. 마이크 볼륨을 조금 올리셔봐요. 이게 이 마이크는 조금 적어. 어쩔 수 없어. 네, 이게 마이크 어떤 세팅이 이게 없어. 보니까 믹스기가 있어요. 제가 잘 보는데. 잘 나오는 게 요것도 잘 나와. 네, 그게 잘 나와. 요거 하고 바꾸면 돼. 예. 아니 이거 마이크 켜셔야 돼. 아니 저거 하나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가 이거 이쪽에 나와요. 네. 빅만 타세요?
이건 좀 크죠? 네. 됐죠? 네, 됐어.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오늘 그 12.12 사태에 대한 그 세미나, 유튜브연합회 주최 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먼저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동묵념? 네. 멘트를 하세요. 일동묵념? 네, 일동 묵념. 바로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또 우리 유튜브 연합회에서 주최를 했고 또 많은 단체에서 후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후원한 업체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우리 파이낸스 투데이, 서단법원 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대불청, 오이박사, 대한민국 헌법소장, 고교연합 여고부, 중앙고 애국동지회, 히트코리아, 경기고 애국동지회, 경복고 애국동지회, 양정고 애국동지회, 서울고 애국동지회, 중동고 구국동지회, 자유태평양포럼, 서단법원 한국신문방송언론인연합, 손상대TV, 봉주방송, 선구자방송, 락TV, 백두산TV4, 박싱 현장방송, 김근영TV, 늘 좋은날TV 등 많은 단체가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행사에 임을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공감을 하고 후원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회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님들, 애국자님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년간 아스팔트에서 문재인 정권 실정을 알린 봉주루 방송입니다. 사단법인 유튜브연합회 손상대 대표와 공동대표 회장입니다. 사단법인 인간하면서 저는 바로 3개월 전에 봉주루 방송 16만 구독자 폭파됐습니다. 12.12는 30년 전에 끝난 사건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쿠데타 군사반란으로 다 감옥 보내고 김대중 정부 때 사면 복권시켜준 사건입니다. 12.12를 자꾸 소환하는 이유는 5.18 세력들 때문입니다.
5.18 말만 해도 고발당하고 영상 삭제당하고 유튜브 계정 폭파당합니다. 5.18을 민주라고 하는데도 왜 말도 못 꺼내게 합니까? 떳떳한데 유공자 명단 까고 자랑하십시오. 12.12를 5.18과 연관시켜 군사반란, 쿠데타, 악의 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거 아닙니까? 서울의 봄 영화는 픽션, 허구, 가짜 영화인데 모든 언론 방송에서 영화를 사실인 양 소개하고 있습니다. 합수부 전두환 장군이 동해 사령관으로 좌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방송에서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을 부정한 사람이 정성화였습니다. 김대중은 좌익이고 김영삼은 무능하고 김종필은 부패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성화 총장은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와 배경을 홍영란 대표 사회로 이주총 교수와 신윤희 장군님께서 대답을 하시겠습니다. 정성화 총장 연행에 반발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러 간 합수부 측을 적인이 반란군이 사살하라 하고 포를 쏴라 하고 군을 동원하고 술에 취해 명령을 한 장태환 수병사령관을 체포하지 않으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내전 일보 직전에서 구국의 결단을 내린 장태환 직속 부대 수경사 헌병 부단장이셨던 신윤희 장군의 그때 심정을 듣고 장태환 사령관 한 사람 체포함으로써 12.12는 종결됐습니다. 만약에 장태환 사령관을 체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말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12.12가 쿠데타 군사반란인지 합수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군사반란으로 뒤집어 씌운 건지 구국의 결단이었는지 판단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지금부터 우리 홍영란 대표님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모이신 청중 그리고 유튜브 한 30개 정도 되나요? 유튜브하고 전국에서 이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용락이라고 합니다. 지금 12.12 44주년을 맞아서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회에서 기획한 구국의 12.12 진실을 말한다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박수도 좀 쳐주시고 관심이 많으시니까 모험도 해주심으로써 오늘 신윤희 장군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좀 더 편안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1979년 12월 10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사회 혼란이 극도로 당한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박 대통령 서거를 수사하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한 합동수사본부 원필칭 합수부라고 그러죠. 합수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공모 혐의를 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 정성화 장군을 연행해서 조사하게 되는 연행 과정이 시작된 게 12.12 은행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60대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 당시 연세가 뭐 사춘기나 아니면 갓 대학 정도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잘 익숙하게 진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40대, 30대 그 당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완전하게 정리되지 못한 12.12 그 사건에 대해서 일부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지금의 세태입니다. 요즘 아무리 그 픽션으로 만들어진 영화라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봄 영화를
역사적 사실, 역사적 진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이런 분들 중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성화 사령관 편에 섰던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이죠. 그분을 체포 연행한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이었던 신윤희 장군님을 모시고 객관적인 진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장군님. 예. 또 같이 얘기를 나눠줄 분은 역사학자이신 이주천 박사님이십니다. 얘기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가 간략하게 신윤희 장군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그 이력에 대해서 우리 이 박사님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신윤희 장군님 뵌 지는 2005년이니까 지금 벌써 18년째입니다. 대구총에서 이제 강사로 일하면서 알게 됐고요. 1941년생이고 1965년 육군사관학교 21기 졸업하시고 국방대학원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그리고 1992년 1월 육군소장으로 이제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병으로 오랫동안 복무를 하셨고요. 제가 그 이 책을 한 2-3번을 쭉 읽고 유튜브로 한 3번을 찍었습니다. 이 소감이 이 참 12.12가 신윤이 그 당시에 중령이죠. 헌병단장, 부단장이었는데 장태영 장군을 소방사 사령관을 체포를 안 했으면은 정승화 참모총장이 대전이 그때 날뛸 때였거든요. 이 나라를 어떻게 됐을까? 술을 취해가지고 막 그래 했단 말이에요. 막 체포하라고 사과하라고. 그래서 참 18년 동안 제가 쭉 관계 유지를 하면서 12.12란 점을 제가 꼭 전화를 드리고 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연금도 못 받고 계세요. 옳은 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을 좀 뜨거운 박수 좀.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그런저런 구구한 사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장군님, 뭐 단도적인 입장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2.12가 군사 반란, 다시 말하면 쿠데타입니까? 아니면은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군인들이 목숨을 내건 국가에 대한 충성 행동이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쿠데타도 아니고 군사 반란도 아닙니다. 이 사건 내용을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돼 가지고 나중에는 군사 반란이 되고 쿠데타라고 말이야 교수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범인이 정승화 총장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관 2명을 보내가지고 총장을 연행해서 조사하겠다고 해서 연행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총장 공간에 있는 경호관 몇 명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하고 갑자기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총격전이 누가 먼저 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연행하러 갔던 우경윤 대령이 척추를 맞아가지고 지금 44년 동안 완전히 휠체어타고 누워있어요. 아직도. 그게 최초의 총격 사건입니다. 그래서 연행해가지고 합동사범으로 왔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관들이 연행 과정에서 총장 공간의 경비원들하고 같이 트러블이 있어서 약간의 총격전이 있었는 게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사건을 점점 확대해가지고 군사 쿠데타다, 군사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쿠데타도 아니고 군사 반란도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왜
정성화를 연행하지 않으면 안 됐나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차 설명을 주시기로 하고요. 자, 그 하나 사람들 세간에서 좀 뭐 떠도는 얘기를 먼저 풀고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12.12 사건이 일단 그 군인들 사이에서 그 당시 군인들 사이에서 소위 하나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회하고 비하나회 사이의 알력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신양무님은 하나였습니까? 비하나였습니까? 우선 하나회가 주동이 됐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조작한 겁니다. 거기 하나회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수도경비사령부에 내가 사령관을 체포할 때 동원된 병력, 참모들 하나회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계속해서 밖에서는 하나회가 주동이 돼서 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제가 하나회냐고 물어봤잖아요. 저도 12.12 전까지는 하나회가 동기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12.12 전까지는. 근데 12.12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내가 거기서 큰 역할을 하니까 동기생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식사하자고 그러고 뭐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하나회들이야. 하나회들이 이제 나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자꾸 식사한 거죠. 나는 그거 모르고 그냥 식사를 계속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결국은 동기생들이 저 신중이도 하나회구나. 뭐 그렇게 옆에서 얘기하지만 내가 그걸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반론을 제기하고 나 하나회가 아니다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하나회면 어떻고 하나회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목숨을 던져서 일한 건데 그걸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뭐 하나회가 조직적으로 했다. 이건 아주 거짓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전두환 당시 장군, 그 다음에 노태우 장군, 그 12.12 우리가 아는 주역들은 결국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자세히 누구 사람을 거명해 주셔야지 우리들이 좀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우선 하나회가 주동이 됐다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경북고등학교 출신들, 뭐 해서 대구 출신들 5명이 친묵회 만드는 게 하나회입니다. 처음에 11기들이. 그 거기 노태우도 가깝고 그러니까 아마 불러가지고 상의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경복궁에 모인 사람 중에서 황영시 장군, 또 차유현 장관, 또 누굽니까 그 군수참모부장 하던 유학성 장군. 아니 그런 사람들도 하나회가 아닙니다. 전부 다 전두환이보다 다 선배들인데 그거를 거기 모인 거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상 파악을 하고 그리고 황영시 장군 같은 분은 평상시에 전두환 장군 만나면은 너 보안사령관 똑바로 하라. 왜 그러냐면 왜 정승화를 구속도 안 하고 말이야 조사도 안 하느냐.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왜 조사 발표할 때 정승화 장군도 그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조사 보고서에 다 발표를 했어요. 전두환 장군이. 그래서 우리 군인 출신들 군인들은 굉장히 여론이 악화돼 있지. 왜냐하면 전두환이가 그 정승화 총장하고 말이야 결탁해서 결국은 정승화를 안 잡는 게 아니냐 이럴 때까지 막 흥분하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인데 무슨 하나회가 주동이 됩니까? 그건 사실과 전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대충의 우리가 그 전체적인 개념을 좀 알았으니까 김재규 정승화 당시 그 계엄사령관과의 관련이 크다 이 책에 보면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12.12는 그래서 정승화 그 참모총장을 합수부에서 연행할 수밖에 없고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근데 이 책 한번 저도 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은 본인이 우리 그 신장모님이 그 수기처럼 그 일목요연하게 쓰신 거예요. 그때 있었던 사건 아주 디테일하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 어쨌든
그 사실을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저 이주천 박사님 이거 몇 번 읽으셨다니까 이 책 그냥 대충 책하는 건 아닌데 대충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가 좀 나갈 수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요거 저 책에 대한 거를 잠깐 설명을 하면 그 뒷부분에 수도경비 사령부에 대한 얘기는 전부 내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수도경비 사령관을 체포하는 과정까지 그거는 아주 내가 리얼하게 그냥 다 기록해 놨다가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항에 대한 거는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제가 수십 번 읽어보면서 거기서 전부 발췌해서 적은 겁니다. 그것만 참고로. 여기 2011년 12년 됐죠. 그래서 지금 저 해외 마이크에서도 몇 번 나가셨고 제가 많은 우익단체를 이걸 읽었는데 제가 이걸 쭉 보니까 굉장히 12.12는 단순 사건이에요. 12.12는 12.6 정성화 참모총장 수사 변호사가 있죠. 수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반우발적 사건을 해가지고 그 당시 군인들이 560명 됐는데 다 장태환 장군의 명령을 거절하고 장 장군 쪽에 수행사령관을 체포하는 방향으로 갔던 게 군심이 장태환 장군하고 정성화 변호사령관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군심이 모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금 단장이신 종 단장이죠. 그것은 이제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실 그대로 적시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신윤희 장군님한테 우리가 경험한 그 수기를 들으려면은 장태환 사령관 체포 그 부분만 들어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책 얘기를 좀 말씀해달라고 그런 게 장군님께서 그 사이에 그 모든 재판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앞에다가 12.12 사태 진실 뭔가를 써놨어요. 그래서 12.12 사태 진실 뭔가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12.12 사태는 김재규와 정성화가 공모다 이렇게 거의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아마 들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 신윤희 장군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3년도인가 4년도에 YS 때 5.18 특별법에 의해서 다시 다 이 12.12 사건이 관련이 없는 걸로 끝났는데 우리 신 장군님께서 17명의 관련자로 해가지고 나중에 재판정에서 가지고 실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8개월 복역하시죠? 네. 3년 6개월 받았어요. 3년 6개월 받아서 8개월 복역하다가 나중에 사면 됐다고 그러는데 사면 됐는데 아까 이주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을 아직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법적인 어떤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부분 대충 여러분 얘기를 하게 이해가 되게 하시고요. 우선 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죠. 중앙정보부장과 정성화 계엄사령관이 12.12 사태 때 공모했다 하는 것을 아주 이 책에서 소상히 얘기하고 평소에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먼저 12.12만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12는 12.6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12.6 사건을 이해해야만 12.12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12.12만 동떨어져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2.6 먼저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6 사건이라는 건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다음에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4명이 궁정동 안가에서 모처럼 저녁 만찬을 하는 걸로 계획해서 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그런데 김재규가 만찬 전에
정승화 총장한테 연락을 해서 궁정동 안가에서 저녁이나 하자. 그리고 거짓말로 초청을 했습니다. 저녁에. 왜 거짓말이냐면 대통령하고 약속 벌써 만찬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총장을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장은 뭣도 몰랐는지 계획을 알고 간 건지 그거는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어요. 6시경. 그랬더니 김재기가 뛰어나와서 야 내가 지금 대통령하고 만찬 계획이 갑자기 생겼는데 내가 만찬 끝날 때까지 네가 좀 중앙정보부 차장하고 식사하면서 날 기다려라. 그럼 내가 끝나면 나오겠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대통령하고 만찬 계획이 됐는데 끝나고 나면 나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거 기다리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주 밑에 우리 저 졸기들도 아니 부장님 지금 대통령하고 약속이 돼 있는데 어떻게 또 약속 이중으로 합니까? 그러면 우리 약속은 다음 날로 잡죠. 그리고 물러서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알았습니다 하고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갑자기 40여 발의 총성이 옆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궁정동 안가라는 게 그 두 동이 있습니다. 두 동. 하나는 저 대통령 만찬하는 장소고, 그 옆에 동은 지금 저 정승화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게 직선거리로 50m도 안 돼요. 근데 거기서 40여 발의 총성이 울렸어요. 권총은 한 4, 5발밖에 안 되지 않아. 이게 대통령을 시해한 총이니까. 나머지 M16이 경호관들을 전부 살해했거든.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M16이라는 건 굉장히 소리가 요란합니다. 근데 나중에 저 정승화는 뭐라고 답했냐면 자기는 멀리서 나는 총소리인 줄 알았다는 거야. 관심도 없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알아보라고 이것만 하고. 조금 있으니까 김재규가 와이셔츠 피스투성이가 돼서 옆에다가 권총을 끼고 나오면서 정 총장 큰일 났어. 빨리 내 차 타. 그러면은 육군참모 총장은 거기서 지금 만찬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대통령하고 만찬이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알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니 대통령 만찬장에서 나온 사람이 피투쟁이가 돼서 나왔는데 대통령 걱정이 안 됩니까? 참모총장은 대통령의 안위도 보호해야 되고 국가를 보호해야 되고 하는 중대한 임무를 가진 사람인데 전혀 그거는 확인도 안 하고 김재규 차에 탔어요. 타고 오면서 김재규가 이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는 신호를 해주고 총장의 어깨가 부분이 달렸다. 또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범인이 누구다, 뭐가 어떻다 하는 거 전혀 질문도 안 하고 내부 소행입니까, 외부 소행입니까? 그거 한마디 딱 물어봤어요. 그리고 총장 육군본부 상황실까지 도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김재규하고 깊은 관련이 돼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참모총장이 되는 사람이. 무슨 범인이 누군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김재규한테 캐 물어서. 근데 그건 전혀 묻지도 않고 내부 소인이냐고 한번 딱 물어본 다음에 상황실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도 바로 경호실 차장한테 이재정 경호실 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경호실을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수방사령관한테는 수방사를 경호실을 포위하라고 지시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수도경비 사령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입니다. 경호실장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근데 총장이 마음대로 뭐 동원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동원한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최기하 국무총리가 현장에 뛰어왔지. 그래가지고 국무위원들을 전부 소집해서 비상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는 입 밖에 내질 않았어요. 정승화 총장이 숨겨왔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우리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대행 근무를 최기하 국무총리 비상대응을 발휘했으니까
그리고 계엄사령관의 정승화 총장을 임명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결국 12.12가 발단이 된 겁니다.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 알면은 국무위원들이 그 임명할 수가 없잖아요, 계엄사령관이. 근데 이걸 끝까지 보안을 지키고 김재기도 보안을 지키고 숨겨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들통이 났냐 하면 새벽에 김재기를 연행해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했잖아요. 보안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이. 그걸 이제 노재현 장관한테 김계원 비서실장이 그 김재규가 범인이다 하고 알려줬어요. 귀띔을 해줬어. 그러니까 노재현 장관이 보안사령관을 불러가지고 김재규가 범인이라니까 이거 체포해라. 그래서 헌병과 보안사 요원을 동원해가지고 김재규를 체포해서 합동수사본부에 가서 서빙고에 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밤새도록. 새벽녘에 그 현장에 정승화가 내가 같이 있었다 하는 걸 그때서야 안 겁니다. 이미 벌써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고 계엄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거야. 병력을 어디다 출동할까, 뭐 몇 사단을 출동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정승화 총장하고 의견을 다 나누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현장에 있었다는 게 발견되거든. 이미 때는 늦었지. 그래서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된 겁니다. 결국은. 여기까지만. 네, 거기까지.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조금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정성화 사령관을 이제 연행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우대령님 그때 하고 뭐 충격이 좀 있으면서 연행을 일단 합수부에서 했는데 그 합수부에서 사실은 그때 계엄사령관을 연행을 하려면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최규하 그 저기 대통령의 재가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합수부의 본부장인 전두환 그 사령관이 본부장이 그 정승화 총장을 연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뭐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전두환 그 사령관의 신복인 아까 우대령하고 권정달 대리입니까? 뭐 이렇게 같이 의삼수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연행했는데 이게 재가를 못 받아서 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 보면은 이건 월권이다. 또 하나는 자기네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합수부에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선 계엄법을 봐야 돼요. 계엄이 발효되면 합동수사본부가 결성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법에. 그 합동수사본부장은 보안사령관이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임무에 나오는 거 보면은 김재규 사건의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원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게 돼 있어요.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 뭐 보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재전 김계원 이거 다 구속했잖아요. 그 당시 바로 그냥 관계되는 사람들. 그런데 왜 보고를 했느냐? 그 계엄사령관 임명을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의상 이거는 그래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보고하면서 동시에 연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엄사령관을 연행하는 보고가 새어 나가면 합동수사본부에 살아남겠어요? 금방 그냥 역적으로 다 몰려서 그냥 오히려 역전을 당해서 체포당하지. 그러니까 보고와 동시에 연행하는 걸로 했죠. 그게 관행이에요. 관행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합동수사본부장은 대통령에게 보고 안 하고 잡아서 조사하고 그랬어요. 조사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육군소장이 대장을 자기 상관이 대장을 연행할 수 있느냐. 이건 하극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는 군대 조직을 몰라도 수사관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도 무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육군소장이 육군대장을 연행한 게 아니고 수사의 총책임자인 합동수사본부장이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는 범인 정승화를 연행한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소장이 대장을 연행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네, 일반 국민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많이 이해가 됐으려고. 저 결제 문제 관계. 네, 그걸 설명을 안 했는데. 그 부분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최계하 대통령이 만약에
그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한테 야 그거 수사하지 마. 지금 수사하면 안 돼. 만약에 거절했다 하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지시했을 거예요. 대통령 대행이니까.